완벽한 건축은 단 하나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피에르 르메트르는 디테일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22년간 유럽 궁궐의 모든 흠집을 찾아냈죠. 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그 건축의 한계를 말이죠. 한국 경복궁? 글쎄요.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광화문 앞 박석을 밟는 순간 그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장피에르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엔 경복궁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간단한 설명. 목조 궁궐. 1395년 건립. 조선 왕조의 법궁. 그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단순하군. 베르사유 궁전, 쇤부른 궁전, 노이슈반슈타인 성. 그가 연구해온 유럽 궁궐들과 비교하면 경복궁은 작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겠어.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 한국 측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르메트르 박사님.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도시군. 1시간 후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경복궁입니다. 장피에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 달랐습니다. 석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강암으로 쌓아 올린 기단이었습니다. 그 위로 목조 문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석축을 살폈습니다. 이 비례는 높이와 폭의 비율이 정교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돌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중량감이 상당한데. 베르사유 궁전의 석재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베르사유는 화려함을 위한 장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의 석축은 달랐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양쪽에 해태가 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가리켰습니다. 장피에르는 해태를 봤습니다. 석상이었습니다. 뿔이 하나 달린 상상의 동물이었죠. 수호신이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해태의 시선이 정면이 아니었습니다. 비스듬히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정면을 보지 않습니까?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화기요? 풍수지리상 관악산은 불의 기운을 가진 산입니다. 궁궐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해태가 그쪽을 바라보며 막고 있습니다. 장피에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의 기운까지 계산했다고? 그는 해태를 다시 봤습니다. 돌의 질감, 뿔의 곡선, 주둥이의 표현. 섬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흙내문이 보였습니다. 장피에르는 걸었습니다. 발밑에 박석이 느껴졌습니다. 이 돌은. 그는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석이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왜 이렇게 깔았지? 유럽 궁전의 바닥은 매끄럽습니다. 대리석을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죠. 하지만 경복궁의 박석은 달랐습니다. 장피에르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졌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거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질감이 의도된 거야? 한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석이 평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끄러운 돌은 햇빛을 반사해 눈부십니다. 하지만 거친 표면은 빛을 흩뜨려서 눈부심이 없습니다. 장피에르는 숨을 삼켰습니다. 빛까지 계산했다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건 배려야. 걷는 사람을 위한 배려. 유럽 궁전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화려함이 목적이죠.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공간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앞을 봤습니다. 금천이 보였습니다. 작은 개울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돌다리가 놓여 있었죠. 금천교입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장피에르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 작은 석상들이 있었습니다. 철록이었습니다. 사슴 모양의 상상 동물이었죠. 그는 멈춰 섰습니다. 뭐지? 한 마리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놀랐습니다. 왕궁의 디테일에 유머가 있다고? 베르사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궁전은 엄숙합니다. 모든 조각이 위엄을 표현하죠.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권위 속에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이 궁궐은 내가 아는 체계가 아니야. 흙내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근정전 앞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장피에르의 발이 멈췄습니다. 넓은 박석 광장. 그 끝에 근정전이 서 있었습니다. 2층 목조 건물. 높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근정전은 조용했습니다. 장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박석 위에서 울렸습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기둥을 봤습니다. 처마를 봤습니다. 지붕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장피에르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경복궁 예상을 벗어남. 재평가 필요. 그는 근정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어. 장피에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근정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광화문의 석축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22년 경력입니다. 수백 개의 궁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측정 도구를 챙겼습니다. 카메라도 2대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분석하겠어. 근정전 앞 광장에 섰습니다. 박석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의 배열이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달랐습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불규칙성이 규칙이야? 장피에르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표면의 거칠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돌은 더 거칠었습니다. 어떤 돌은 덜 거칠었습니다. 왜지? 그는 각도를 바꿔가며 관찰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거칠기를 조절했어. 오전에는 동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서쪽에서 들어오죠. 박석은 그 모든 각도를 고려해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눈부시지 않게, 어느 각도에서도 균형 잡히게. 장피에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건 과학이야. 단순한 미학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근정전 내부를 보시겠습니까? 네. 근정전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피에르의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대들보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촘촘히 배열돼 있었습니다. 못이 없어. 그는 천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쇠붙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합이 목재와 목재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유럽의 목조 건축은 철제 고정물을 사용합니다. 대들보를 고정하고 석가래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근정전은 달랐습니다. 장피에르는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는 기둥과 대들보의 결합 부분을 살폈습니다. 정교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서로 맞물리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촉구조.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한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1395년입니다. 장피에르는 계산했습니다. 600년이 넘었어. 600년 동안 지진을 견뎠습니다. 전쟁을 견뎠습니다. 세월을 견뎠습니다. 못 하나 없이. 대단해. 그는 천장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대들보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 곡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대들보가 휘어져 있습니까?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든보다 휘어진 보가 하중을 더 잘 견딥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역학을 이해하고 있었어. 600년 전의 말입니다. 유럽이 고딕 성당을 짓고 있을 때 조선은 이미 목재역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근정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왕좌가 있었습니다. 용상이었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약간만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낮지? 베르사유의 왕자는 높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왕을 우러러보게 만들죠. 하지만 경복궁의 용상은 달랐습니다. 왕좌가 낮습니다.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신하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습니다. 왕이요? 네. 권위는 높이가 아니라 덕으로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권위를 절제로 표현한다. 유럽과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근정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둥 하나하나, 처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단순함이 어떻게 이렇게 강렬하지?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근정전을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지붕의 곡선이 보였습니다. 처마의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곡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새의 날개 같았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처마의 곡선을 추녀라고 부릅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각도를 계산한 거죠. 기능적인 이유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미학적이기도 합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능과 미학이 분리되지 않아. 유럽 건축은 기능과 장식을 분리합니다. 기둥은 구조를 위한 것, 조각은 장식을 위한 것.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이면서 동시에 미학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근정전 목재 결구의 완벽성, 기능과 미학의 통합, 절제된 권위.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뭔가 더 있었습니다. 뭔가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계속 봐야 해. 근정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정전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뭡니까? 사정전입니다. 왕이 일상 업무를 보던 곳이죠. 장피에르는 사정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왕의 일상. 그는 궁금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어떤 공간에서 살았을까? 어떤 공간에서 고민했을까? 사정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정전 문을 연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근정전의 장엄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장피에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재가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이 바닥은 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마루였습니다. 나무를 정교하게 깔아놓은 구조였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탄성이 있어. 걸을 때 발에 부담이 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왕이 매일 걷는 곳이니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한지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직사광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걸러진 빛이었습니다. 한지가 빛을 조절하는구나.
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던 곳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매일요? 네. 아침 일찍부터 신하들이 모였죠. 왕은 이곳에서 나란 일을 결정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왕이 앉았을 자리를 봤습니다.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10cm 정도만 높았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왕과 신하의 눈높이가 거의 같았을 겁니다. 왕은 신하들과 대화하면서 결정했습니까? 네. 조선은 신하들의 의견을 중시했습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의 공간이구나. 유럽 왕실은 다릅니다. 왕은 선언합니다. 신하는 따릅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채광을 확인했습니다.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일상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근정전은 의식의 공간, 사정전은 일상의 공간. 두 공간이 명확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교태전입니다. 왕비의 공간이죠.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데 경사가 느껴졌습니다. 살짝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공간이 더 높은 곳에 있네. 교태전 앞에 섰습니다. 건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뭐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붕을 다시 봤습니다. 용마루가 없었습니다. 왜? 근정전에는 용마루가 있었습니다. 사정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태전에는 없었습니다. 왜 용마루가 없습니까?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곧 용입니다. 왕비의 집에 용마루가 있으면 용과 용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마루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징의 충돌을 피한 거야. 유럽이라면 왕비의 궁전을 더 화려하게 지었을 겁니다. 왕비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상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태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곳은 여인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많았습니다.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온돌입니까? 네. 바닥 아래로 열기가 흐릅니다. 장피에르는 바닥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군. 유럽 궁전은 춥습니다. 난로를 피워도 방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달랐습니다. 바닥 전체가 난방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있었지? 온돌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입니다.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지혜죠.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용적이야. 그는 교태전을 나왔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계단식 화단이 보였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단이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미산입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아미산, 왕비를 위한 정원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도록 설계됐죠. 장피에르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각 단마다 다른 식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정원이야. 그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교태전이 보였습니다. 경복궁 전체가 보였습니다. 왕비가 이곳에서 바람을 쐬었겠지. 그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외로웠을까? 왕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궁궐 안에 갇힌 살. 아미사는 그녀의 위안이었을 겁니다. 장피에르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굴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굴뚝이 아니었습니다. 벽돌로 쌓았는데 그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뭡니까? 만수무강, 천세만세입니다.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죠. 장피에르는 굴뚝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전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예 작품 같았습니다. 굴뚝이 예술 작품이야? 유럽에서 굴뚝은 기능일 뿐입니다. 연기를 빼는 통로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굴뚝조차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장피에르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궁궐은 모든 것이 의미였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굴뚝 하나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생각한 설계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교태전 상징의 절제, 아미삼 인간에 대한 배려, 굴뚝 기능과 예술의 통합.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건축이 아니야. 22년간 유럽 궁전을 연구했습니다. 베르사유의 화려함, 쇤브룬의 웅장함, 노이슈반슈타인의 낭만. 모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 거대한 걸 보고 있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장피에르는 경회루로 향했습니다. 경회루는 연못 위에 지어진 누각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앞장섰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장피에르는 멈춰 섰습니다. 대단해. 넓은 연못이었습니다. 그 위로 거대한 누각이 떠 있었습니다. 경회루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48개의 기둥이 연못 속에서 솟아올라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 건물을 지었어? 장피에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를 건넸습니다. 경회루로 이어지는 돌다리였습니다. 누각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기둥을 봤습니다. 48개. 그는 기둥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정확히 48개였습니다. 왜 48개지? 무작위 숫자가 아닐 겁니다. 이 궁궐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왜 기둥이 48개입니까? 한국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28수, 12지신 8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28수요? 별자리입니다. 하늘을 28개 구역으로 나눈 거죠. 12지신은 12달을 상징합니다. 8괴는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고요. 장피에르는 숨이 멎었습니다. 28 더하기 12 더하기 8, 48. 경회루는 단순한 누각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건축이었습니다. 이건 천문학이야. 그는 기둥 배치를 다시 봤습니다. 무작위로 놓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 배치도 의미가 있을 거야. 장피에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층 마루에 섰습니다. 와! 사방이 트여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궁궐이 보였습니다. 서쪽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남쪽으로 한양 도성이 보였습니다. 북쪽으로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모든 방향이 다 보여.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요? 네.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짓고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눴죠. 장피에르는 마루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소리조차 계산됐을까? 그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연못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하늘이 비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구나. 연못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담는 거울이었습니다. 연못 안에 섬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가리켰습니다. 장피에르는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섬 3개가 있었습니다. 왜 섬을 만들었습니까? 삼신산을 상징합니다.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섬이죠. 신화까지 건축에 담았어. 장피에르는 경회루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8개 기둥, 사방이 트인 구조, 연못과 섬, 모든 것이 하나의 우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축이 아니야. 철학이야. 천문학이야. 신화야.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경회루를 내려왔습니다. 다시 연못 앞에 섰습니다. 물을 봤습니다. 경회루가 물에 비쳤습니다. 거꾸로 된 궁전이 물속에 있네. 실제 경회루와 물에 비친 경회루. 위와 아래가 대칭이었습니다. 하늘의 궁전과 땅의 궁전. 장피에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경회루 48기둥의 우주론. 연못 하늘과 땅의 연결. 건축과 천문학의 통합. 그리고 멈췄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게 없어. 베르사유에도 연못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식입니다. 장피에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해. 경복궁의 진짜 모습이. 장피에르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경복궁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배치도, 건축기법.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 전소. 장피에르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273년간 폐허로 방치됨.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 273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경복궁 건물 대부분 철거.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건립. 장피에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정전 앞에 다른 건물을 세웠다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 근정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장피에르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궁궐의 심장 위에 다른 나라의 건물이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광화문도 없었습니다. 철거됐습니다. 이건 건축이 아니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폭력이야. 문화를 짓밟는 방식. 역사를 지우는 방식. 장피에르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르사유가 이렇게 됐다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그런데 한국은 그걸 겪었습니다. 그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시작. 1995년. 계산했습니다. 1910년부터 1995년까지. 85년입니다. 85년 동안. 그 건물이 거기 있었어? 장피에르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해방 후에도 50년 동안.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다음 자료를 읽었습니다. 총독부 건물 철거 논란. 역사보존 vs 민족정서. 논란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것도 역사다. 보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치욕의 상징이다. 철거해야 한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 하지만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장피에르는 복원 사진들을 봤습니다. 광화문 복원, 흥례문 복원. 건물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경복궁은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의 40% 정도만 복원됐습니다. 원래는 얼마나 컸을까? 그는 조선시대 배치도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도면. 엄청나. 지금 본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물이 빼곡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장피에르는 한참을 그 도면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사라졌어. 전쟁으로, 방치로, 강제로. 그리고 지금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피에르는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봤습니다. 광화문을 봤습니다. 이 문은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진 거야. 근정전을 봤습니다. 이 건물 앞에 85년 동안 다른 건물이 있었어.
경회루를 봤습니다. 이 누각도 사라졌다가 돌아온 거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되살아난 정신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근정전 앞 광장에 섰습니다. 박석을 봤습니다. 이 돌들도 새로 깔았겠지. 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돌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그대로야. 옛 방식을 따라 복원했습니다. 돌의 크기, 거칠기, 배치,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습니다. 기술을 잃지 않았어. 장피에르는 일어났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장피에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더 걸릴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원래대로 복원하려면 옛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목재를 다듬는 방식, 돌을 싸는 방식, 기와를 굽는 방식, 모든 것을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하려면 현대 기술을 쓰면 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려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장피에르는 근정전을 다시 봤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야.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궁궐을 걸었습니다. 복원된 건물들, 아직 복원 중인 터, 앞으로 복원될 공간,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273년 동안 폐허였어도, 85년 동안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어도 결국 되찾았습니다. 장피에르는 경회루 앞에 섰습니다. 연못에 비친 누각을 봤습니다. 아름다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경복궁 복원 단순한 건축 복원이 아님.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 상처 위에 다시 세운 자존심.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궁전을 너무 쉽게 봤어. 베르사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쇤부른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더 귀한 거야. 지키는 것보다 되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평가 기준이 완전히 틀렸어. 건축의 가치를 화려함으로만 봤습니다. 크기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았는가. 얼마나 간절히 지켜냈는가. 장피에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 22년 동안 몰랐던 것을. 경복궁 북쪽 담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은 뭡니까? 북악산입니다. 경복궁의 주산이죠. 주산이요? 풍수지리에서 궁궐을 보호하는 산입니다. 장피에르는 산을 오래 봤습니다. 산과 궁궐이 연결돼 있어. 한국연구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경복궁은 풍수지리에 따라 배치됐습니다. 북쪽에 북악산, 남쪽에 남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네 산이 궁궐을 감싸고 있죠. 장피에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들이 궁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연 지형을 이용했구나. 광화문에서 근정전 그리고 북악산까지 일직선입니까? 네. 남북축이 정확히 맞습니다. 장피에르는 광화문 쪽을 봤습니다. 광화문 근정전 북악산. 일직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악산을 맨 위에, 근정전을 중심에, 광화문을 아래에 선을 그었습니다. 완벽한 축이었습니다. 경회루는 서쪽에 있습니다. 왜 중앙이 아닙니까? 서쪽은 백호에 해당합니다. 물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연못과 누각을 서쪽에 배치했습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마다 의미가 있어. 무작위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풍수지리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쪽은 뭡니까?
청룡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동궁을 배치했습니다. 동궁? 세자가 사는 곳입니다. 장피에르는 이해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에 왕세자를 두었구나.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산, 방향, 건물, 의미. 하나의 거대한 체계였습니다. 풍수지리는 과학입니까?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할 수도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사는 지혜죠. 장피에르는 다시 북악산을 봤습니다. 자연과 건축이 하나야. 유럽 건축은 자연을 정복합니다. 산을 깎고 강을 막고 평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자연을 따랐습니다. 산이 있으면 그 아래 지었습니다. 물이 흐르면 그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았어. 장피에르는 궁궐 전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 경회로, 향원정. 모든 건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도시 계획이야. 한 건물씩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를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춰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도전입니다. 조선 초기의 재상이죠. 건축가입니까? 아닙니다. 정치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장피에르는 놀랐습니다. 건축가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했습니까? 그는 유교 사상을 공간으로 구현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모든 철학을 건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장피에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철학을 건축으로. 그는 근정전을 다시 봤습니다. 근정전의 배치, 사정전과의 거리, 교태전의 위치, 모든 게 의미였습니다. 왕의 공식적 모습, 일상적 모습, 사적인 모습, 각각의 공간으로 분리됐지만 연결돼 있었습니다. 건축이 정치 철학이야. 장피에르는 자신이 알던 건축 개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건축가는 예술가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지만 조선에서 건축은 달랐습니다.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궁궐 이름도 지었습니까? 네.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 모두 유교 경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장피에르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근정 마이너스 부지런히 정사를 펼친다. 사정 마이너스 생각하며 정사를 본다. 교태 마이너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룬다. 이름조차 의미였습니다. 경복궁이란 이름은요? 경복은 큰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시경에서 나온 말이죠.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야.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 하나, 기둥 하나, 이름 하나까지. 모든 것이 설계됐습니다. 그는 궁궐 중심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근정전까지. 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세며 걸었습니다. 이 거리도 계산됐겠지.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일직선이야. 정확한 중심축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정남향이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어. 600년 전 기술로 이렇게 정확하게 축을 맞췄습니다. 대단해. 그는 다시 북쪽을 봤습니다. 북악산이 정확히 축 위에 있었습니다. 산-궁궐-문. 모두 일직선. 장피에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궐이 아니야. 우주의 질서를 땅 위에 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새긴 설계도였습니다. 유럽은 인간의 영광을 보여주려 했어. 베르사유는 태양왕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쇤부르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경복궁 마이너스 우주의 축소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철학이 공간이 된 건축.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것은 궁전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표면만 봤어. 22년 동안 건축의 겉모습만 평가했습니다. 크기, 장식, 기법. 하지만 진짜 건축은 그 안에 담긴 생각이었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놓친 게 있을 거야. 경복궁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한국연구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석축을 비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지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박석의 거칠기, 금천교의 철록, 근정전의 결구, 교태전의 무용마루, 아미산의 굴뚝, 경회루의 48기둥, 향원정의 고독, 그리고 복원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피에르는 근정전 앞 광장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는 박석 위에 앉았습니다. 돌이 차가웠습니다. 근정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은 273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85년 동안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피에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조선 왕들도 들었겠지. 600년 전에도 이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이 처마가 흔들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장피에르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근정전 계단을 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목재의 결, 대들보의 곡선, 석가래의 배열. 완벽해. 못 하나 없이 완성된 구조. 600년을 버틴 기술. 그는 용상 앞에 섰습니다. 낮은 왕좌. 왕도 겸손해야 했지. 조선의 왕은 신하와 대화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조상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권위를 절제로 표현했어. 장피에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의 일상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지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정사를 받지. 왕은 여기서 고민했을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 장피에르는 왕이 앉았을 자리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이 풍경을 봤겠지. 계절이 바뀌는 모습.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왕도 그걸 지켜봤을 겁니다. 장피에르는 교태전으로 걸었습니다. 왕비의 공간. 용마루가 없는 지붕. 상징의 충돌을 피했지.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왕비는 여기서 외로웠을까? 궁궐 안에 갇힌 살. 하지만 아미산이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아미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식 화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안이 됐겠지. 꽃이 피고 지는 모습. 계절의 변화. 그는 굴뚝 앞에 섰습니다. 만수무강.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글자. 전서체로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굴뚝조차 예술이야. 장피에르는 경회루로 향했습니다. 연못을 건넜습니다. 2층에 올랐습니다. 사방이 트인 공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왕은 여기서 신하들과 시를 지었지. 연회의 공간. 대화의 공간. 음악이 흘렀을 겁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장피에르는 연못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하늘이 비쳤습니다.
경회루가 거꾸로 물속에 있었습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경회루를 내려왔습니다. 향원정으로 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다리를 건넜습니다. 육각형 정자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고독의 공간이구나.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마음을 다스릴 때. 향원정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네. 그는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건너 돌아왔습니다. 다시 근정전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천천히 360도 돌았습니다. 북쪽, 근정전, 남쪽, 광화문, 동쪽, 동궁터, 서쪽, 경회로. 모든 방향이 의미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배치야. 장피에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경복궁은 건축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연과 조화하는 지혜다. 인간을 존중하는 공간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정신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유럽 궁전만 봤습니다. 베르사유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쇤부른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경복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럽은 인간의 영광을 보여준다. 경복궁은 인간의 자리를 보여준다. 우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경복궁은 그 답이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근정전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복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지붕을 비췄습니다. 잘 있어요. 장피에르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그의 안에 남았습니다. 영원히.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피에르는 프랑스 국립문화유산센터 회의실에 섰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건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 경복궁 평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경복궁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광화문, 근정전, 경회로. 동료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단순하군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장식이 별로 없네요.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장피에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근정전 내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목재만으로 결합했습니다. 지진을 견뎠습니다. 전쟁을 견뎠습니다. 장피에르는 결국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기술은 유럽에 없습니다. 동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경복궁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경복궁은 풍수지리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장피에르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북악산 마이너스 근정전 마이너스 광화문. 완벽한 일직선입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풍수지리요? 그건 미신 아닙니까?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을 읽는 지혜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경회로 기둥은 48개입니다. 28수, 12지신 8개. 천문학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자는 낮습니다. 왕이 신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교태전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상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굴뚝에 서예를 새겼습니다.
기능과 예술을 통합했습니다. 장피에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석의 거칠기, 한지의 빛 조절, 온돌의 효율성, 모든 디테일을 보여줬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폐허가 된 경복궁 사진이었습니다. 1592년 전쟁으로 전소됐습니다. 다음 사진. 조선 총독부가 근정전을 가린 사진이었습니다. 1910년 강제 병합 후 대부분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근정전 앞에 다른 나라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5년 동안 그 건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1995년 철거됐습니다.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 지금의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상처 위에 다시 세운 자존심입니다. 그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경복궁은 건축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한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르메트르 박사님, 베르사유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피에르는 대답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죠? 베르사유는 왕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경복궁은 왕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는 자연을 정복합니다. 경복궁은 자연과 조화합니다. 장피에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베르사유는 화려함으로 압도합니다. 경복궁은 절제로 감동시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22년간 유럽 궁전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복궁은 제가 알던 건축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장피에르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는 고쳤습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공간 철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피에르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가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양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는 책장을 봤습니다. 유럽 건축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22년간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새 책을 꺼냈습니다. 한국 건축 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산 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이해할 게 많았습니다. 장피에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경복궁에서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디테일의 왕이었다. 하지만 경복궁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야지. 경복궁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보러.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러. 장피에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복궁.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